가장 논란의 포인트가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저는. 네,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영화 그녀의 외진 골목을 한번 저랑 같이 걸어보시겠습니다. Hello, I'm here. Oh. Hi. Hi. 사만다는 아마 저희 모두한테 되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시리, 저희 이미 음성 비서 서비스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사만다는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음성 비서 서비스에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만다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제 영화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일단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힐링 이런 걸 하거든요. 이 하나가 다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모두를 합쳐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동작 속도가 되게 느리게 돼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 18만 개의 이름을 검색해서 사만다라는 이름을 찾는데 0.03초가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들도 한 10,000개의 단어, 전문어로 토큰이라고 하는데 처리하는데 보통 본인들이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3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초, 3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0.03초로 양자 컴퓨터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So do you know what I'm thinking right now? Well, I take it from your tone that you're challenging me. Maybe because you're curious how I work? Do you want to know how I work? 인공지능의 전통적인 분야였어요. 그 감정인식이라는 분야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기계적이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겠다.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친구를 축복하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정보, 굉장히 다른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인식을 하려면 전후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짧은 단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음성만으로 감정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실생활에서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잘 됐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잘 됐네 라고 얘기하면 비꼬는 것 같잖아요. 잘 됐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성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져서 보통 음성과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를 두 개를 동시에 조합해가지고 많이 감정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표정도 보통 같이 보거든요. 데이터 형태를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됐네? 라고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보가 벌써 제 표정이 있고 제가 잘 됐네라고 말하는 톤이 있고요. 그리고 잘 됐네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인공지능에서 모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모달을 보지 않고 동시에 발생된 복수의 모달을 본다 그래서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멀티모달이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 테오도르랑 만났을 때 테오도르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교적이냐를 물어보고 남성, 여성 중에 어떤 목소리일 건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엄마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말을 끊거든요. 주저하냐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느 지점에 말이 끊겼는지를 인공지능이 알아내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최근에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이 들어간 다음에 이 질문이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말을 끊어낸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저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면 악플이 달릴 수도 있어요. I did the corrections in red. I altered a couple of the phrases and some of the more impressionistic letters, but I'm not much of a poet, so I think I might have messed them up a bit. No, these are great. Really? Thank you. 인공지능 입장에서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인공지능한테 공급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더 나은 성능을 갖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사만다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현존하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에게 지능을 부여하는 방법, 이거를 기계학습이라는 말 쓰거든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머신러닝 방법이 4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데이터가 뭔지를 다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랑 고양이를 나눌 때 이거는 개야 라고 그 이미지에다 써놔요. 고양이는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면 인공지능이 요런 형태의 데이터는 개구나, 요런 형태의 데이터는 고양이구나, 그 이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그림 카드 주고 이게 뭔지 알려줄 때 쓰는 방법이랑 동일하죠. 요렇게 개나 고양이 같은 그 말을 써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막 넣어줘서 학습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대부분의 학습 목적은 이미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런 정보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인공지능은 뭘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되냐 하면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어내는 종류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묶어져 있는 게 개인지 고양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세돌 국수와 대결을 했던 알파고가 취했던 학습인데 요게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종류의 학습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강화라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만다가 영화 내에서 취한 학습 방법은 강화학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영화의 반전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8천여 개의 사용자에서 641명인가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다른 사용자들한테 다 다른 데이터를 받고 마치 그 데이터들이 연합해가지고 더 뛰어난 사만다를 만들어낸 것 같은 추론이 가능해지죠, 영화 후반에.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연합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인공지능이 여러 사이트들에 설치되어 있을 때 각 사이트에서 학습된 내용들이 중앙에 모여가지고 더 큰 인공지능,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각 사이트로 내려보내서 각 사이트에 있는 인공지능들이 고도화됩니다.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걸 연합학습이라고 부르고 구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8년, 19년 경에 발표된. 그러니까 사만다는 연합학습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강화학습으로 성능이 계속 진화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Okay. Okay, let's start with your emails. You have several thousand emails regarding LA Weekly, but it looks like you haven't worked there in many years. I'd say there are about 86 that we should save. We can delete the rest. Okay. Okay? 사실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화 그녀의 가장 논란의 포인트가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UC 버클리에 있는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 이분이 제기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저한테 빨리 커피를 사다 줘라고 어떤 로봇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로봇은 당연히 인공지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커피를 빨리 사다 줘야 돼 라는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커피를 사러 가는데 인공지능이 커피를 빨리 사다 주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판단 중에 하나가 전원이 꺼지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원을 지키기 위하여 전원 근처에 다가오는 인간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이저건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교수가 이 로봇 신기하네 하고 마침 전원 버튼 근처로 왔어요. 테이저건으로 한번 지져줘.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스타벅스 갔는데 줄이 되게 길어.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테이저건으로 지져. 그런 다음에 커피를 배달해주면 이 인공지능은 빨리 배달해 달라는 목적을 충실히 완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자의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주의가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제안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너가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에서만 학습해라. 이게 그 유명한
스위치 끄기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갈 때 자기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스위치 끄기 문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위험성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 생각 같은 것들로 학습이 되니까 인류가 굉장히 건전하게 살고 있으면 건전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고요. 보편적 행동이 굉장히 이상한 도덕으로 흘러갈 때 이상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말하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어떤 고민의 기저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감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퇴근할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슬픈 노래 틀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영화가 막 노래 추천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구현이 되고 출시가 된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영화 그녀 내에서 사만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들 중에 이미 구현이 된 것들도 있어요. 컨텐츠 추천, 그리고 교정, 이런 것도 사만다처럼 멋지게 해주진 않지만, 이미 교정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그런 단순한 것들은 되지만, 제가 지금 내년까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 음성 기술의 속도가 막 저 정도로 실시간적으로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막 말을 끊고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사랑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인공지능은 내년은 무조건 불가능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언제 가능할 것이냐? 나오면 저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골목을 나와서 대로변으로 걸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영화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과 성장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킨 피닉스도 성장을 하고 심지어 인공지능도 성장을 하죠.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성 있는 몇 개의 기술로 우리가 바라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만들어서 영화 안에 출연시킨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신 골목 여행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그런 골목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